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는 트림 및 즉 미세 조정 및 기본 비행 학습 그리고 예제를 통해 두 가지 종류의 착륙 방법과 초기값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즉 미세 조정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호버링하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드론을 호버링하도록 잡아주는 기능을 트림이라고 합니다. 코드론 미니의 경우 블록이 미세 조정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트림 또는 미세 조정을 미세 조정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미세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론을 이륙한 후 드론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만약 드론을 이륙하였을 때 드론이 호버링이 잘 된다면 상관없지만 드론이 한쪽 방향으로 많이 흐른다면 드론을 착륙시킨 후 미세 조정 초기화 블록을 클릭하여 미세 조정할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블록은 피치 플러스 마이너스 값과 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습니다. 만약 드론을 이륙하였을 경우에 드론이 우측으로 많이 흐른다면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즉 우측으로 흐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인 우측 감소 버튼을 클릭하여 호버링 되게 잡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미세 조정하는 방법은 이론과 달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코드론 미니의 경우 교육용으로 안전성은 좋으나 호버링 및 드론의 센서에 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미세 조정하는 자세한 방법을 실습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세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조정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호버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호버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 후 미세 조정을 실시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호버링 했을 경우에 드론이 어느 정도 호버링이 잘 된다 하시면 굳이 미세 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세 조정을 우선 하시기 전에 호버링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드론을 이륙시키고 착륙시킬 수 있는 블럭부터 가져오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륙하고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착륙하면 바로 호버링이 될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자, 항상 하실 때 배터리의 양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배터리 잔량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항상 만들어 두시면 편리할 겁니다. 그러면 자, 변수를 저장해 볼까요? 변수를 저장하시고 자, 한번 배터리의 양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트에 드론을 연결하고 자, 지금 클릭하면 제 배터리의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띄워보면 드론을 실행시키면 드론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실행시켜 봤더니 뒤쪽으로 아주 많이 흐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드론이 뒤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앞쪽에 있는 방향을 키를 눌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조금 익혀 보겠습니다. 우선 하살표 키 방향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키가 안에 보면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미세 조정 상태에서 드론이 피치가 증가하게끔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피치가 감소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롤이 증가하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롤이 감소 여기가 롤이 증가하겠네요. 자,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피치 값이 증가하게 되고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피치 값이 감소하게끔 오른쪽은 롤이 증가하고 왼쪽은 롤이 감소하게끔 했습니다. 자, 만약에 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 뒤로 흐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치 값을 증가해야 되겠죠. 앞으로 더 움직이게. 그렇게 해서 위로 화살표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드론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왼쪽 화살표 키, 즉 롤을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반대로 흐르고 있는 모양에 반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피치 값이고 피치 제로, 여기 있는 곳이 R, 롤의 제로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때 미세 조정하기 전에 미세 조정 초기화 값을 우선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뒤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럼 앞에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줘야 되겠죠.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보시면 단위가 5씩 증가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10. 한번, 자,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 화살표 키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러면 15, 20. 눈으로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만약에 드론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왼쪽 화살키. 그러면 마이너스 값.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0값. 하다가 보니까 다시 리셋을 시켜야 되겠다. 좀 미세 조정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미세 조정 초기화 값을 가지고 오셔서 클릭하시면 다시 00로 해서 미세 조정이 초기화 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론의 미세 조정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세 조정 잡는 방법이 쉽진 않아요. 생각 외로 어려우니까 하나하나씩 천천히 차근차근 키를 눌러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기화 값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기본 비행은 이륙, 피치, 착륙과 이륙, 롤, 착륙, 즉 이륙 후 한 방향으로 이동 후 착륙하는 기본적인 동작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동 후 착륙할 경우엔 드론은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착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직선으로 착륙하느냐, 대각선으로 착륙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2가지 이상의 방향 전환이 있을 경우엔 방향을 전환하는 값으로 0값을 줍니다. 만약 0값을 주지 않는다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고자 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0값을 주는데 이러한 상태를 초기화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피치 후 롤 명령어를 입력한다는 가정하에 피치 값을 0으로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는 힘과 롤의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합쳐져서 드론은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향 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초기화 값인 0을 주면 됩니다. 실습 영상을 통해 초기화 값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학습하고 초기화 값이 있는 이륙, 피치, 롤, 착륙하는 드론의 영상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의 기본 비행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륙 후 플러스 피치 또는 마이너스 피치 착륙 또는 이륙 후 플러스 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롤 착륙 이렇게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륙 후에 피치 앞으로 가고 착륙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내려오게 될까요? 아니면 이륙 후 피치 후 대각선으로 내려오게 될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착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우선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제어에 가셔서 클릭 스페이스 키 그다음에 컨트롤 미니 이륙하고 한 5초 정도 이륙을 하겠습니다. 저는 5초 정도 이륙 후 피치 앞으로 값을 드론 값을 한 50% 주시고 기다리기를 한 3초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 착륙 스페이스 키는 비상 착륙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릭했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요. 자, 직접 본인이 드론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륙 후에 자, 전진을 하고 착륙하고자 하는 힘과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 두 힘이 합쳐져서 드론은 이륙 후 전진, 피치,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그럼 착륙지를 어디에 두는지 보시고 그 값을, 피치 값을 퍼센티지와 기다리기를 찾으셔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륙을 해서 앞으로 갔다가 멈추었다가 그대로 직선으로 직각으로 착륙하게 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여기 클릭하기가 있으니까 제어를 다른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0번 누르실 경우를 할게요. 그럼 이륙하고 5초 동안 이륙하고 3초 동안 50% 힘으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 힘을 멈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1초 정도 앞으로 가는 힘을 멈춰 주시고 착륙을 하게 되면 드론이 이륙 후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착륙하게 됩니다. 자, 드론으로 이륙 기본 비행을 할 때 한 가지의 방향으로 하실 경우에는 내가 대각선을 내려오겠다, 뭐 직선을 내려오겠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착륙지에만 잘 도달하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두 방향으로 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갔다가 피치 갔다가 롤, 드론이 앞으로 전진했다가 우측으로 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착륙을 하겠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론상을 보게 되면 자, 5초 동안 이륙하고 앞으로 갔다가 피치가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롤도 플러스 우선 우측으로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우측으로 갔다가 착륙을 하겠다.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제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초 동안 50%의 힘으로 가고 그러면 자 3초 동안 30% 힘을 가고 착륙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가고자 하는 힘과 우측으로 가고자 하는 이 두 힘이 합쳐져서 드론은 대각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가고자 하는 힘을 멈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사하셔서 피치 값을 제로로 만들어 주시고 1초 정도 제로 두시고 30%의 힘으로 가다가 이 롤 30% 가는 이 힘 또한 멈춰 주셔야 됩니다. 1초 정도. 그래서 착륙을 하시게 되면 드론이 직진했다가 90도로 꺾어서 착륙하게 됩니다. 한번 본인 드론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 블록을 가지고 더 짧게 코딩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복사해서 오겠습니다. 여기를 삭제, 즉 다시 말해서 멈춘 힘과 방향이 전환되는 이 공간 이 사이에 블럭을 하나를 삭제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거는 사이사이에 제어를 두는 게 더 안정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정도의 값 차이는 넣지 않아도 제어를 넣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도 제로 다음에 멈춘 다음에 그 다음 값은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코딩 값은 조금 짧지만 제어가 들어간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드론으로 한번 직접적으로 해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코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초기화 값을 이해하셨다면 사각비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각비행은 두 개의 직선 비행이 합쳐진 것으로
피치 플러스 마이너스 값과 롤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각 비행 코딩 시 방향 전환할 때 0값을 주면 사각 비행이 가능합니다. 사각 비행이 된 학생은 점점 큰 사각형을 그리며 비행하는 방법도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커지는 사각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을 점점 길게 늘어나는 방법으로 시간이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는 속도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각 비행하는 방법과 점점 커지는 사각 비행에 관해 실습 영상을 통해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각 비행은 직선 비행으로 예를 들어서 피치와 롤이냐 또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피치와 롤 또는 스로트 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피치와 롤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보겠는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 제어에 가셔서 드론 이륙을 하고 자, 한 5초 정도 이륙할게요. 5초 정도 이륙하시고 피치를 우선 이용해 볼게요. 피치를 이용해서 한 50% 힘으로 한 3초 정도 간다. 그러면 자, 앞으로 갔으니까 자, 앞으로 가는 걸 멈춰줘야 되죠. 항상 초기화값 하는 거를 잊지 마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으면 피치와 롤이 합쳐져서 대각선으로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갔으니까 우측으로 가야 되겠죠. 롤 우측에서 롤값 멈추고 그러면 앞으로 갔으니까 자 드론이 앞으로 갔고 우측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뒤로 와야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값 피치 마이너스 롤 값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이 앞에 마이너스 값만 마이너스 50 여기도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착륙 자 이렇게 코딩 값을 주셔도 되고 또 하나 더 제가 사이에 초기화값과 변화가 되는 그 값 사이에는 값을 삭제해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삭제하면 블럭이 코딩 값이 더 간단하게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또 사각형이 된다는 점.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으로 이 코딩 값을 넣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이 코드론 미니가 보면 이론과 다르게 정확한 정사각형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드론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드론은 앞으로 가는 힘이 좀 더 센 드론도 있고 어떤 거는 뒤로 가는 힘이 조금 더 센 드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본인한테 제일 맞는 값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클릭했을 때 누르실 때 위에 있는 초록색을 동시에 누르면 두 개 다 실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하실 때 한쪽 제어는 다른 것으로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각 비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각 비행이 이제 점점 큰 사각형을 그리면서 나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점점 커지게 사각형을 그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한 반복보다는 반복의 횟수를 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이렇게 원하는 사각형의 모양을 그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적당하게 한 3번 정도 반복하다가 한번 거기에서 본인의 값을 찾으면 한 5번 정도 이런 식으로 횟수를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간, 즉 다시 말해서 점점 큰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늘리냐 아니면 속도를 늘리냐. 자,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요.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을 늘리면 사각형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겠죠. 첫 번째 예를 들어 3초였으면 그 다음 뭐 5초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길이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의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큰 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속도, 이 속도의 퍼센티지 힘이 또한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의 힘이 점점 더 속도가 점점 늘어나면 사각형이 점점 늘어나겠죠.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점점 커지는 사각형을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모두 지우시고, 자, 첫 번째로 제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시간이란 변수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속도라고 그랬죠. 속도와 관련된 변수 하나. 그래서 즉 변수를 시간과 속도 두 가지 변수를 만들어 두시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코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자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1번은 시간과 관련된 걸로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변수 값을 저장해 줘야 되겠죠. 어디에? 시간을 첫 번째는 1로 잡겠습니다. 기다리기 1초라는 의미겠죠. 1초 기다리고 그 다음에 값을 1만큼씩 늘어나게 하겠습니다. 그럼 1, 그 다음에 2, 3, 4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코드로 미니에서 이륙을 하시고 자 제어 가셔서 반복을 할 거다. 반복을 하는데 한 3번 정도. 자 이륙하는데 몇 초 동안 이륙할까요? 평소대로 한 5초 정도만 이륙하겠습니다. 5초 정도 이륙하고 3번 반복하는데 피치 자 사각형 그릴 때 피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피치 값을 한 30 정도 주시고 기다리기 제어에 가셔서 기다리기를 제가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첫 번째는 1초 정도, 그 다음에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1에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2초가 되겠죠. 2초가 되게끔 바꿔볼게요. 넣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0값 얘를 0값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치값 줬으면 롤값 30% 그러면 또 시간 조금 더 시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대신에 앞에 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앞으로 우측 뒤로 피치 이번에 롤 값이대로 피치 마이너스 피치 그 다음에 피치값 0 주고 롤값 마이너스 마지막 롤값 0.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는 사각형인데 변수를 처음에는 1에다 저장했어요. 그럼 이 변수를 1에서 자 이것을 크기를 얼만큼 바꾸냐에 따라서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내가 1만큼씩 바꾸겠다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런 식이고 만약에 2만큼 바꾸겠다면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짝수로. 이렇게 원하는 만큼 바꾸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착륙하기 하시면 자 세 번 점점 사각형이 3번 정도 커지는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는 시간을 이용한 게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한번 더 볼게요. 2번은 자, 속도 변수를 이번에는 어디에다 저장시키냐면 속도에다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속도는 우리가 퍼센티지 30%의 힘을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륙을 하고 똑같습니다. 5초 정도 이륙을 하고 자 얘도 반복
얘도 똑같이 3번 정도의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모든 값을 제가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pitch 30 값에 무엇을 넣냐면 속도를 집어넣습니다. 처음엔 30%겠죠. 그리고 시간이 늘어나고 0값, 여기 롤에다가 또 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바로 속도를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값은 자 곱하기를 가지고 오는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변수 속도, 그러면 얘도 똑같겠죠. 마이너스 값은 넣어서 대신에 속도는 1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30, 40, 50 이런 식으로 10만큼 커지고 착륙한다. 그러면 얘는 두 번째 거는 속도로의 변수, 앞에 거는 1번은 시간의 변수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꼭 변수를 활용해서 점점 커지는 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착륙이 들어가 버렸네요. 다시 빼고. 자, 이번 차시를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미세 조정과 초기화 값을 통해서 사각 비행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미세 조정이라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호버링 하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드론을 제자리 비행하도록 잡아주는 기능을 미세 조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값은 2가지 이상의 방향, 즉 사각 비행 같은 얘겠죠. 2가지 이상의 방향 전환이 있을 경우 방향을 전환할 때 그 값으로 0값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초기화한다라고 학습했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